20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의 총합은 714만원이나 차이 나고요. 그러니 세 가지 필수보험 제대로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보험으로 내는 돈이 아깝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아무리 아까워도 꼭 들어야 하는 세 가지 보험이에요.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주지만 여기에도 빈틈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보험은 그 빈틈만 정확하게 낭비 없이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아끼면서 위급한 상황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 설계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국가가 이미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이해해야 그 다음 민간보험을 설계할 수 있어요. 한정특례제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예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약 5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되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중증치료 시 병원비의 90에서 95%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부담 상한제도 역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소득 구간별로 정한 상한을 넘기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구간 5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연간 병원비 500만원이 나왔다면 상한액 170만원을 제외하고 3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두 제도 모두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즉, 최신 항암제, 특수한 시술이나 특수한 검사 이런 비급여 항목은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비급여 비용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보험으로 공백을 메워줘야 해요. 실비보험이 뭘까요? 그리고 왜 필수라고 할까요? 실비는 실제로 내가 지불한 병원비의 일부분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일상적인 진료부터 검사, 수술, 입원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손이 없다면 경미한 치료부터 치료까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기준으로 보장 구조를 살펴볼게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는 80% 보장받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70% 보장받아요. 이때 최소 자기부담금이라는 규정도 존재하는데요. 동네에 있는 병의원이라면 1만원 또는 급여의 20% 중 큰 금액, 종합 상급병원이라면 2만원 또는 급여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치료는 병원 구분 없이 3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이 기본 공제됩니다. 이 내용은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가입 시점에 따라 구분되기도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살펴볼게요.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환자 부담 총액이 12만 6,400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공단 부담금은 57,060원으로 실손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급여 본인 부담금 13,400원 중 80%에 해당하는 1,720원이 보상되고 비급여 본인 부담금 11만 3천원 중에는 70%에 해당하는 79,100원을 보상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환급액은 두 가지를 합친 89,820원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출한 12만 6,400원 중에서 9만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실손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어떨까요? 25세 남성은 9,319원, 여성은 9,862원이 나와요. 35세 남성은 12,414원, 여성은 12,218원이고요. 45세 남성은 16,898원, 여성은 23,313원입니다. 결국 40대까지는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가볍게 준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실비보험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싸지는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릴 땐 괜찮더라도 나중엔 너무 비싸져서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로 통원 보상 한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비는 통원 치료 시 1일당 20만원 한도까지밖에 받을 수 없어요. 고가의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약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비갱신형 특약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암, 뇌, 심장질환은 단순히 치료비 걱정으로 끝나는 중병이 아닙니다. 긴 치료기간 동안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암, 뇌, 심 3대 진단비로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단비는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먼저 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암보험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모든 악성 종양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일반암에는 4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남녀 생식기처럼 발병률이 높은 항목이 소액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유사암 진단비는 현재 일반암의 20% 한도까지만 넣을 수 있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대 한도로 넣어주는 게 좋고, 만약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보상 금액이 많아지는 체증형도 고려해보세요. 암보험은 이렇게 진단비를 1순위로 두세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항암 치료비 같은 부수적인 담보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상 범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해요.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병 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예시처럼 뇌혈관 질환에는 I60부터 I69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은 물론이고 뇌혈관 질환 후유증까지 보상받을 수 있죠. 심장질환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I20 협심증과 I21 급성 심근경색증을 포함하여 I22, I23, I24, I25까지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장 범위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환자 수에 있어요. 2022년 뇌출혈 환자는 뇌혈관 질환 대비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도 심장질환에 비하면 7%에 불과했다고 하죠. 다만 심장질환에서 심부전과 부정맥을 보상하는 심혈관 질환은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별 가성비를 꼭 따져보고 개인별 상황에 맞춰 추가해보세요. 실비보험은 실비를 보완하는 역할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병원비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은 본인 부담금, 간병비, 생활비 같은 비의료비 지출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수술이나 고액의 수술은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술비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최소한으로 기본만 가져갈 수도 있고 납부 여력에 따라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3가지 수술비 특약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질병 수술비는 넓은 범위를 보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보상 한도가 3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증 질환으로 가벼운 시술이라면 1종, 2종에 해당하고 중병 치료를 위한 관열 수술이라면 4종, 5종으로 취급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스탠드 삽입술처럼 비관열적 심장수술은 보상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M대 질병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 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받습니다. 중증일수록 더 많이 보상되는 건 종수술비와 비슷하지만 관열, 비관열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건 장점이에요. 이렇게 수술비보험은 특약별로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추천하는 조합 설계 시 보상 금액을 살펴볼게요. 만약 이렇게 3가지 특약을 모두 넣었다면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데요. 스탠드 삽입술 예시입니다. 질병 수술비 30만원, 3종 수술비 100만원, M대 질병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관열과 비관열, 어떤 치료를 받아도 부족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내장 용종 제거나 대양 절개 수술 같은 소소한 상황까지 모두 포함하면서 말이죠. 이 갱신형으로 잘 준비된 수술비보험은 향후 실비보험을 대체하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이후에는 비슷하신 실비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운 3가지 보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손의료비는 병원비를 보호하는 기본 방패입니다.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1순위예요. 삼대진단비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의 역할을 합니다. 보험의 진짜 역할은 이렇게 대형 리스크 관리예요. 수술비는 정층부터 중층까지 폭넓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 설계로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보험은 많은 것이 정답이 아니라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요한 상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장만 중복 없이 합리적으로 준비하세요. 특히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사별 비교 분석을 통해 수백만원 이상 아껴드리는 사례도 많아요. 예시에서도 35세 남성이 A사였다면 107,125원인 견적이 J사라면 136,875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의 총합은 714만원이나 차이 나고요. 그러니 세 가지 필수보험 제대로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듣고 내 보험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기존 계약을 점검하여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드려요. 그리고는 가계 상황, 가정력에 따른 우선순위 설계를 만들어드립니다. 아이비유에는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나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사후 관리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